सुहानी आई है, सब में उमंग ये लाई है। 여러분은 일생의 가장 신비로운 모험을 하러 떠납니다. 종착지는 인도입니다. 뭄바이 공항에 도착하셨네요. 다음으론 모든림부 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세요. 재밌는 책이 필요할 겁니다. 11시간이 걸릴 예정이거든요. 택시를 20분 동안 타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작은 마을 셰팔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인구는 2,500명이래요. 이 마을은 정글로 둘러싸여 있고 아주 덥습니다. 주민들은 친절하고 정이 많아요. 주민 한 명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기 전까지는 인도의 평범한 마을처럼 보입니다. 문턱을 넘어설 때 코브라가 발 옆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고요. 이제 코브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려야겠네요. 이 뱀의 독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시력 악화, 근육 약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킵니다. 킹 코브라의 독은 정말 강해서 한 입만 물려도 성인 20명이 쓰러질 수 있어요. 어떤 코브라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독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퇴! 그들은 눈을 겨냥해서 90%의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추는데 이 독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90%라니 꽤 대단하지 않나요? 어쨌든 코브라가 초대받은 집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군요. 마침내 그 뱀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가족들도 뱀을 발견했는데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을의 모든 집에는 데바샨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코브라를 위한 곳이죠. 코브라가 잠을 자고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뱀에게 고기와 달걀을 먹이고 심지어 함께 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대하는 것처럼 이곳에선 코브라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환영하고 있죠. 코브라는 셰팔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뱀 한 마리가 나란히 미끄러지듯 함께 지나갈 거예요. 이곳 주민들은 코브라를 동등한 거주자로 보고 이들과 공간을 공유합니다. 코브라는 집, 학교, 어느 곳으로나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이제 궁금해지죠? 뱀이 물지 않나요? 보아니 셰팔에서는 어떤 사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네요. 하지만 코브라의 독에 물린 상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또한 셰팔에서 환영받는 이 코브라들은 사람들을 보거나 함께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해서 인간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뱀은 인도 사람들에게 신성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셰팔은 독특합니다. 시골 어디도 코브라가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곳은 없을 거예요. 네, 뱀을 조종하는 뱀장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경우예요. 하지만 전 여러분이 이곳의 뱀에 익숙해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셰팔에서 더 오래 머물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럼 인도의 북서쪽 끝으로 가봅시다. 쿨다하라 마을로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해요. 하지만 모든 택시 운전사들이 여러분을 기꺼이 태워주진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마침내 한 명을 설득해서 이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사는 마을 밖에 멈춰서서 남은 길을 설명합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고 나면 눈엔 파괴된 벽돌 건물과 타는 듯한 태양만이 보일 뿐 초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쿨다하라는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발굴한 고대 도시처럼 보이네요. 사실 이 마을은 정말 오래되었어요. 이곳의 첫 번째 건물은 13세기경에 지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물을 대는 법을 배웠으며 상업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귀중한 지하 석고암과 광물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해 수세기 동안 번창해 왔죠. 하지만 1825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동네의 주민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번창하던 도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버려진 거예요. 미스터리한 것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이 도시의 물 공급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밤중에 집을 떠나도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도시의 잔혹한 정치인이
시 주석의 딸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가는 그 여성이 그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위협했죠. 그녀에게 하루를 주며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던 주민들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돕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곳은 나쁜 힘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민들이 떠나기 전에 아무도 이곳에 살지 못하도록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처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버려진 도시를 잠깐 거니는 건 좋지만 오래 머물진 마세요. 다음 정거장은 샤니 싱나푸르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주민의 긍정적이고 친절한 분위기를 즉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게, 카페, 학교, 은행이 있고요. 작은 마을치고 특이한 것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 마을의 가장 이상한 점은 자물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포함해 어떤 건물들에는 심지어 문이나 창문도 없습니다. 주인들은 밤에 가게를 잠그지 않습니다. 상품은 진열대에 놓여 있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죠. 주민들은 집을 나설 때 개인 소지품, 귀중품 등 어떤 것도 숨겨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은 마을을 지키는 신이 눈을 멀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전설에 따르면 약 300년 전 크고 검은 돌판 하나가 심한 폭풍과 홍수로 인해 인근 강가까지 떠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은 샤니 신이 나타난 꿈을 꾸었습니다. 샤니는 바위를 마을 중앙에 놓아야 하며 자신이 영원히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 성스러운 물체 주위에 벽이나 지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샤니가 감시하기 위해서는 모두 뚫려 있어야 했으니까요. 마을 광장에 돌이 놓인 후 주민들은 집의 자물쇠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샤니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물쇠가 필요하지 않았죠. 돈이나 보석도 숨기지 않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얇은 커튼 하나로만 가려져 있어요. 2015년에 경찰서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도 문이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룽도이입니다. 적당한 시간에 이곳에 오면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색적인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 성인, 노인 모두가 장엄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죠. 주민들은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행사가 열리는 신전을 꾸미며 미래의 신혼부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분위기가 쾌활하죠. 이렇게 평범한 결혼식이 시작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개구리라는 거예요. 네, 동네 사람들이 비가 오도록 개구리 결혼식을 연 겁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개구리가 행복한 부부라도 되는 것처럼 이 의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파티는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겁니다. 진짜라니까요.